물구멍이 4창까지 또 한 곳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경우인가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부 다 뚫어야지 맞습니다. 이 6개 브랜드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브랜드입니다.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태까지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디테일한 질문을 하신 분인데 창틀에 있는 그 물 빠진 구멍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PL 창호 물 흘림 구멍의 규격 해석에 대해서 여쭙니다. 폭이 1.5m 이하면 2개소 이상, 1.5m 이상이면 3개소 이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또 방충망 레일의 물구멍의 개수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물구멍이 방충망 레일과 외창 레일까지만 시공한 것도 있고 4창까지 또 한 것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경우인가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부 다 뚫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줄에 빗물이 창틀 레일을 지나서 실내까지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라고 굉장히 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답변 드릴게요. 이건 창호, KCC, LG 하우시스, 금호 석유화학, 대신 시스템, 현대 LNC 이 6개 브랜드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브랜드입니다. 이거 말고는 전 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예요. 창짝의 양 끝단에서 150mm 떨어뜨려라. 그리고 나서 1m 간격으로 해라.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창 크기별로 위폴 개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개수보다 더 중요하게 알고 계시고 살펴봐야 되는 거가 있는데 오늘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총 5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레일에 위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 창도 결로수가 떨어지거나 뭐 창틀 물 청소를 하거나 이게 당연히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물이 흘러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깥쪽 방충망 레일부터 제일 안쪽에 있는 레일까지 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방충망이 있는 레일을 1번이라 그러고 안쪽으로 올수록 번호가 이제 높아지는데 1, 2, 3, 4, 5번 레일에 위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뭐 실수로 빼먹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물 청소를 하거나 뭐 결로수가 생겼을 때 그 안쪽에 있는 레일에는 물이 이제 항상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수밀캡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막이 역할을 하는 캡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레일마다 다 뚫려져 있어야 된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레일마다 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 뭐 태풍이 친다거나 뭐 비가 오는 날은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바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물막이 역할을 하는 수밀캡이 없다면 바깥쪽에 위포를 통과한 물이 레일 전체에 다 깔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수밀캡이 풍지판이라고 하는 거하고 겸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풍지판이라는 거가 뭐냐면 이 창짝이 살짝 떠 있잖아요, 레일에서. 그러니까 이 떠 있는 그 틈새로 바람이 계속 이제 들어올까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주는 판이 있는데, 이 풍지판이 풍지판 역할을 하면서 수밀캡 역할도 같이 하는 타입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2번 레일에 위폴이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저 위폴을 타고 빗물이 바람이 불어서 역류를 해.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저 수밀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끝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는 거잖아요. 그럼 또 안쪽으로 밀고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다 바람 때문에 물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레일 전체가 다 흙투성이가 돼요. 빗물이 들어오면 뭐 요즘 비가 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비만 오고 나면 창틀이 흙투성이가 돼. 그런 분들은 수밀캡이 있는지 또는 있어도 제 역할을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 외부 쪽, 그러니까 방충망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야 돼요. 기울기가 낮아져서 내부 창에서 물 청소를 하건 결로수가 떨어지건 가만히 놔둬도 떨어진 물이 창틀 하단부에 고여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서 외부 쪽으로 배수가 돼야지 된다 이거예요. 경사가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레일에 자꾸 물이 고이는 거예요. 지금 저 화살표 되어 있는 저 검정색 레일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충망 쪽 위폴로 기울어져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뜯어본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보강철물이 거꾸로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PVC 창 프레임에는 그 안쪽에 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거운 유리 창짝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역할로 힘을 받아주는 철판이 이렇게 접혀져서 들어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디귿자가 아니고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가운데가 뚫려져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의 보강철물인데, 그런데 지금 보셨던 그 사례는 이 보강철물을 조립하면서 이걸 거꾸로 위쪽으로 향하게 끼워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창짝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처지게 됐고, 처지면서 물이 고였다. 이제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창짝의 레일이 처졌다라는 얘기는 그럼 상부에 물어주는 레일에서 이게 내려왔다는 거고, 창짝이 잘못하면 탈락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례가 생길 뻔한 거죠.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구멍이 하단부에 정밀하게 좀 타공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빠지라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한 3mm 정도 위에 올라가서 뚫어놨어. 그럼 3mm, 4mm는 물이 계속 찰랑찰랑 고여 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정밀하지 못한 타공이 된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절단 불량 사례도 있고요. 좀 이렇게 요철이 생겼어요. 공장에서 안 뚫고 현장에서 와서 뚫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주로 생기는데, 이렇게 요철이 생겨가지고 우둘두둘 물 빠지면서 흙이 낀다거나 이물질이 이제 잔뜩 끼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공장에서 좀 정밀하게 이쁘게 하단부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이제 타공을 해와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위폴에 벌레 침입 방지용 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위폴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맨 바깥쪽에, 그러니까 방충망이 있는 맨 바깥쪽 라인에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바풀 스펀지라고 하는 일종의 그 스펀지 같은 재질에 그걸 막아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메쉬 타입, 그러니까 방충망 잘라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타입, 이런 거 다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사실 수 있으니까 끼워 놓으면 뭡니까? 벌레는 못 들어오고 물은 빠져나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또 태풍도 오고 이제 이럴 텐데, 빗물이 우리 집 내부까지 역류해서 들이치는 이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